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 위주로 오늘도 함께 김민아 캐스터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OECD 측에서 이제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발표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국내도 같이 포함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수치 나왔는지 전해주시죠. 네, OECD slashes Korea's growth forecast to 1.8% for 2023. 네, 올해 그리고 내년의 경제 성장률까지 모두 다 낮춰 잡았는데요. 어떠한 수치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코멘트 함께 살펴보시죠.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가운데 2023년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내려잡았습니다. 2%대 턱걸이였던 성장률을 1%대로 낮추고 물가는 4%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는 아니었습니다. 이 OECD 쪽에서는 내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8%로 내려잡았는데요. 지난 9월의 발표 때보다 0.4%포인트가량 내려잡은 수치입니다. 전망치를 이렇게 1%대로 낮춘 것은 우선 가장 큰 원인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있었는데요. 내년 글로벌 경기는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OECD는 여기서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경기의 하강 그리고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을 하면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게 된 겁니다. 또 내수 시장을 분석을 해봤을 때에도 고물가 탓에 이렇게 조금 신통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올해는 5.2% 그리고 내년에는 3.9%가량 물가가 오르게 되면서 이 민간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OECD 쪽에서는 2023년까지는 이렇게 좀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물가가 2024년부터는 2.3%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우선 이렇게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수요 문제 그리고 물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그리고 내년의 경제 성장률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그런 수치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자세한 수치들에 대한 분석들도 잠시 후에 좀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유럽 측에서 이 가스 가격을 조금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상한선을 어떻게 둘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조금 기준이 정해졌나요?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진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EU executive proposes gas price cap at 275 euros. 네, 이번에 가격 상한제와 관련해서 천연가스 소식은 또 어떤 게 있었는지 함께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가스 가격 상한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사실상 처음 내놨습니다.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유럽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 가격 상한제 발동 기준을 275유로, 한화로 약 38만 원으로 설정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공식 제안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회원국들은 오는 24일 에너지 이사회 특별회의를 통해 이 시행 여부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집행위가 이날 내놓은 구상은 상한선을 항시 적용하는 고정 방식은 아닌데요. 275유로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8월의 가스 가격보다는 낮고 현재 110에서 120유로 선보다는 한참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 여름처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을 막으면서도 일률적인 가스 가격 상한제 적용 시에는 오히려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서 공급 불안정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측면을 함께 고려한 방안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가격 상한선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가격 안정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한제가 계획대로 내년 초부터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합의를 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진짜로 좀 진전이 있을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가스값 상한선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들 이 시간에 살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 넘어가 볼게요. 이제 기업 소식인데요. 애플과 구글에 대해서 이제 영국 측도 독점 관련 조사를 좀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UK to investigate Apple and Google's stranglehold over web browsing. 네, 독점과 관련해서 규제에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코멘트 보겠습니다. 영국의 규제 당국이 애플과 구글의 모바일 브라우저 독점에 관해 심층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장 지배력과 앱스토어를 통한 애플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배포 방식 등이 이번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CMA는 애플과 구글이 모바일 생태계를 과점을 해서 앱스토어 그리고 모바일 웹브라우저, 모바일 운영체계 등에서 경쟁이 제약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6월에 확보를 한 뒤에 사용자 경험에 대한 검토 끝에 이번 조사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여기서는 한 1년간의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심층 조사는 최대 12개월이 걸릴 전망이라고 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CMA는 애플과 구글의 제한과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많은 영국의 기업과 웹 개발자들이 애플과 구글이 걸어놓은 제한으로 인해 사업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답변을 받다며 조사 결과 이 지적들이 정당하다면 경쟁과 혁신을 늘리기 위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영국 측에서 이렇게 조사에 좀 들어가 있다는 이런 소식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뉴욕 증시가 좀 올랐던 이유 중 한 부분이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베스트바이 실적 어땠나요? 네, 베스트바이 괜찮았습니다. CNBC가 보도한 내용이었고요. Best Buy shares surge after retailer sticks with its holiday quarter outlook. 네, 이제 홀리데이 시즌을 앞두고 베스트바이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전자제품 소매 판매 업체인 베스트바이가 예상보다 좋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 주당 순이익은 1.03달러,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1.38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액의 경우에는 105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103억 1천만 달러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타겟의 부진한 실적 보고 그리고 월마트의 전자제품 판매 감소 및 가전제품 수요 감소로 인해서 베스트바이의 실적도 타격을 받은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시장에선 더 많이 번져 있었는데요. 따라서 월가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우려되어 왔지만 이번에 오히려 반전의 실적을 거두게 되면서 개장을 하자마자 11%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스트바이 쪽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할인 등 판매 촉진에 압력을 받고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베스트바이는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 지출이 둔화되면서 지난 분기에 연간 가이던스를 줄인 대형 소매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8월에 예상보다 나은 분기 실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을 좀 깜짝 놀라게 했고요. 반면에 달러트리 같은 경우에는 7% 넘게 급락을 했는데 베스트바이와는 조금 다르게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주가의 향방에 좀 엇갈리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네, 역시나 3분기 호실적을 냈다면 이렇게 하락장이라든지 투자 심리가 그렇게 크게 살아나지 않는 속에서도 12%의 급등을 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